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워렌 버핏 집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다. 아파트는 아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의식주 중에서 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식 이야기, 음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밥이 맛있는 밥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6.25 세대가 아니죠. 모두가 새끼 밥 먹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그렇게 봤을 때 불편한 자리의 오마카세보다도 친한 사람과 먹는 자장면이 100배는 더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에서 원수랑 같이 오마카세 먹으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 먹으면 짜장면도 저렴한 자장면도 꿀이 되는 게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추억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친구들한테 내가 밥 살게 하면은 욕먹죠. 저 개새끼가 어쩐 일로 밥을 산다고 그러는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 굉장히 많다. 요 점도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의 기사들을 쭉 뒤져보니까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하나를 소개를 드립니다. 워렌 버핏 기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기사입니다. 워렌 버핏의 집은 정말 31,500달러 밖에 가치가 없을까요? 환율 1,350원으로 환산을 하더라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주택 가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기사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게 몇 년 전 상태의 기사입니다. 몇 년 전 숫자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워렌 버핏의 순자산은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105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환율 1,350원 적용했을 때 순자산이 105조 원인데 1958년 당시에 지금 저 집의 살고 있는 집의 매수가는 4천만 원 정도였고 현재 가치는 12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오르긴 했겠죠. 그러나 12억 4천만 원 워렌 버핏이 거주하는 집 치고는 너무너무 저렴한 수준이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면은 순자산의 0.001% 수준의 가격이다. 살고 있는 집이 거의 주택에 투자한 거는 없죠. 주택은 워렌 버핏에게 투자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찐 거주의 개념으로 주택을 대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택은 거주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겠죠. 요게 185평이라고 합니다. 185평. 그리고 요거를 환산하면은 평당 700만 원이 됩니다. 땅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침실 5개, 욕실 2.5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85평은 전체 부지 전체가 185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여기는 뉴욕도 아니고 캘리포니아도 아니고 미국 중부에 있는 조용한 도시에 워렌 버핏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주거에 0.001% 정도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을 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집에
1억 달러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없다. 내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집이다. 55년 전에 구입한 집인데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종류의 좋은 추억이 있다. 내 아이들처럼 나도 그것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은 절대 없다. 워렌 버핏에게 주택은 추억이죠.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은 음식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추억이죠. 추억을 먹고 추억에 거주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좋은 집은 어떤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면 사람은 돼지가 아니죠. 추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벌이 할 거 아니면 왼쪽 아파트, 오른쪽 주택, 허름한 주택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추억이 아파트는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배부른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주택으로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오른쪽 주택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벌이 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택, 추억이 중요하죠. 그러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주택에서 추억도 없지만 건강에 유해한 발암 물질도 많이 나오는 콘크리트 주택 아파트. 저기서 뭔 대단한 것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배부른 사람은 오른쪽을 선택할 것 같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똘똘한 한 채, 버핏에게서 답을 찾는다. 자본주의 게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양극화가 필수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양극화가 필수겠죠. 주거 측면 양극화도 있겠지만 소득 측면 양극화가 바로 오겠죠. 그래서 인구가 줄지 않아도 절대 다수의 서민과 극소수의 부자로 나뉠 건데 인구까지 줄어드니까 정말로 극소수의 부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그것은 똘똘할 수가 없겠죠. 500세대, 1000세대 그 이상 되는 아파트가 똘똘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가 사준 오마카세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봅니다. 지금 배가 그렇게 고픈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인구가 줄고 주택은 넘칠 건데 그런 상태에서 주택이 계속 투기를 위한 재료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500세대, 1000세대 아파트 그게 똘똘할 수가 없겠죠. 갬블링을 해야 되는데 갬블링이 아니라 실제 거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고가의 주택에서 거주할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극소수. 양극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부자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똘똘하다는 말은 월세 소득이 큰 부동산에 적합하겠죠. 가치 대비 가격이 싸서 월세 소득이 큰 부동산 10억을 투자했는데 월세가 600만 원 들어오더라. 10억짜리인데 월세가 600만 원.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야 되겠죠. 이런 개념에서 똘똘하다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맹목적으로 어디에 있는 아파트라서 똘똘하다. 절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관점,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투기가 아니라면은 똘똘한 한 채는 없어지는 개념이다.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그런 것이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보너스로 워렌 버핏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00만 남겼다고 합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대략 아시죠? 말씀 제가 드렸죠? 재산이 엄청난데
그 중에서 300만 달러만 남겼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상속세 증여세를 알아서 99.9% 이상 낸 사람이죠. 자진 납세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빙 플랜지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재산 50% 이상 기부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인, 피상속인 수준이 대한민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저런 나라에서 상속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상속세를 기부 형태로 내는데 상속세 높든 낮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차라리 상속세가 높으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모든 재산을 대부분 기부를 하고 300만 달러만 남겼는데 저기에다가 또 상속세 부과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상속인, 피상속인과 한국의 상속인, 피상속인 수준 차가 아직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지금 논쟁이 있는데 요거는 시기상조다. 합계 출산율 1.7 도달한 후에 이 문제는 논의하면 된다. 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